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부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기록은 음주운전, 폭행, 상해 사건 다음으로 한국 분들에게 흔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건은 한국법과 캐나다법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요. 캐나다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도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특이한 기록이어서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자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고객 A님은 15년 전 노란 실선이 그어진 국도를 주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해서 반대 차선의 갓길로 정차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반대 차선에서 주행해 오던 7인승 승합차가 A님의 차량 뒷범퍼를 살짝 추돌했어요. 다행히 충격은 아주 미미해서 A님 차량에도 상대방 차량에도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차량의 운전자들은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각자 갈 길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상대 차량에 동승 중이던 70대 후반 할머니께서 사고로 놀랐으니까 꼭 침을 맞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전치 10일짜리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이 사건은 상대 차량이 뒷범퍼를 추돌해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A님의 불법 유턴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A님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A님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건 기록을 제게 보내주시면서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자, 첫 번째. 이 기록은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였고 벌금 액수도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범죄 기록에는 나오지만 캐나다 이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10년이 지났으니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로 사면을 신청하게 되면 승인은 쉽게 받겠지요? 실제로 그동안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한국 분들 대부분은 이게 범죄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형사 기록에는 나오지만 사면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바로 이 죄의 반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록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형사사건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려면 대인사고, 즉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해야 해요. 고객 A님의 사례의 경우에 차량에는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았지만 동승자 중 한 명이 전치 10일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서 상해가 인정이 되어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기록은 캐나다 이민법 36조가 적용이 돼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록을 캐나다 형법상 위험운전, dangerous driving causing injury or death로 해석을 해요. 캐나다 형법상 이 위험운전, dangerous driving은 상해를 유발했을 때 법정형 14년 이하, 그리고 사망을 유발했을 때 법정형, 종신형
까지 가능한 아주 중한 죄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중한 죄,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고객 A님의 경우 15년 전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입국 금지 사유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록이 사면을 받기 쉬운지 어려운지,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해서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다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